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을 때쯤이면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살릴 수 없는 치아라든가 이미 빠져있는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의 기능을 거의 80~90% 대체할 만큼 기존의 틀니라든가 보철 치료, 브릿지 치료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혁신적이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살릴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충치가 심하다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치아를 빼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요, 아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귤이나 사과가 한 박스 있는데 그 과일 하나가 곰팡이가 생겼다면은요, 그 과일 하나만 빨리 버려버리면 나머지 과일들은 멀쩡해집니다. 근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요, 거기 있던 곰팡이들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사과와 귤에 다 퍼져버려서 결국은 그 과일을 다 버리신 경험을 하셨던 주부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주 질환이 생긴, 또 충치가 심해진 치아는요, 그 단계를 되기 전까지 치과 의사 선생님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빨리 빼야 됩니다. 그 단계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치아까지 도미노처럼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빨리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치아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면은 한 2~3년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치과 가시려는 타이밍을 놓치기도 쉽고, 또 치과를 맘먹고 가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치과가 무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무서우니까. 하지만 보통 이가 빠지시고 나면은 잇몸뼈가 불과 한 2~3년 지나면은 본인의 잇몸뼈의 한 50% 이상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으셔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지거나 이 치아를 발치하시기로 확정이 되신 단계에서, 요즘은 또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즉시 임플란트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이유로 임플란트를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바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임플란트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합축해 보인다거나 이런 인상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아가 이미 빠진 경우에도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한번 하시고 나면은요, 많은 분들이 원장님 이거 평생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외제차를 사면은 보통 몇 년 탄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보통 근데 실제로 한 10년, 15년 타시면 아마 15년 타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한 10년만 타셔도 차를 오래 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도 보통 평균 수명을 한 15년, 20년 본다고 하면, 임플란트도 오래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자동차도 관리를 잘 하면은 클래식 자동차도 있지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 스스로도 자동차를 세차를 잘 하고, 또 급점검, 급가속하지 않고, 또 정비소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최소한 가셔서 계속 정비하시면요, 자동차 아마 제 생각엔 100년도 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관리하시는 것도 치과 의사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관리하시면서, 적어도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최소한 치과에 임플란트 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면은요,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아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쉽게 얘기해서 충치 때문에 빠지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웬만큼 충치가 생겨도 치과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아를 어떻게든 살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치아가 빠지시게 되는 건 치주 질환입니다. 근데 치주 질환으로 치아가 빠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치아는 멀쩡한데 잇몸뼈가 내려가서 치아가 흔들거려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뼛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 자체는 망가질 리가 없습니다. 티타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껏 잇몸뼈를 살려서 거기다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놨는데,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관리를 하시게 되면 잇몸뼈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은 임플란트도 흔들거려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기존에 하시던 방법대로 음식물 청소가 잘 안 되고, 또 관리를 못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도 잇몸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만 녹지 않게 치과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서 관리하시면은요,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가 만약에 중간에 망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되돌릴 수 있는 시점에만 치과에 오셔도 많은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살리실 수 있는데, 불행히도 임플란트는 문제가 생겨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다음에 뭐 3년, 5년 동안 한 번도 치과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신 다음에 정비소를 한 3년, 5년 한 번도 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 오일도 안 갈고. 그럼 당연히 자동차는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비소에 가듯이 치과에 오셔서 치과 선생님하고 정기 점검만 하셔도 오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서 다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좀 정기 점검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요, 자동차를 타실 때요, 뭔가 자동차가 이상한 증상이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실 정도면요, 이미 많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거는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암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본인 치아가 있으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이가 그렇게 별로 아픈 적도 없고 최근 들어서 조금 잇몸이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가 아파서 치과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난 아픈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원장님이 이를 빼라고 한다. 아니면은 치료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치과 질환은요, 특히 치주 질환, 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을 때쯤이면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 받기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이유도 1년에 한 번씩 권해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지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과 질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으시면 이미 늦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기 전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관리하시면 망가지는 걸 의사들이 다 막아드립니다. 그리고 댁에서 이렇게 관리하셔라 친절하게 다 말씀드리니까요,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시는 건 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최악의 주범, 아마 이 담배 태시는 분들은 또 이 얘기 하시겠지만요, 이 가장 큰 주범은요, 일단 담배입니다. 임플란트 실패율이요, 여자분들에 있어서의 실패율은 남자분들보다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남자분들의 가장 큰 실패 이유는 담배라고 봐야 됩니다. 담배가 뭐 안 좋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안 좋겠냐 하시겠지만, 우리가 담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니코틴이라든가 타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임플란트가 뼈하고 붙는 것들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후에 이 담배를 보통 빨아들이시게 되잖아요. 이 담배를 빨아들이시는 음압을 주는 행위 자체도 입 안에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어서 상처 부위가 터진다거나, 또 마찬가지로 위턱뼈 수술을 했을 때도 커다란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 좀 태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담배를 끊으시는 것은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하고 상담을 드릴 때 담배 태시는 분한테 그냥 담배 끊으시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끊으시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예 끊으시고 완전히 끊으신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시라고 설명을 드릴 만큼, 그만큼 흡연과 임플란트의 성공률과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꼭 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